구강이야. 구강은 짧은 것들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첫 번째 나오는 건 나물 캐는 노래인데 이거 민요다, 민요. 민요가 뭐야?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가 민요지 뭐야. 여기는 음보가 사음보야. 사음보가 뭐지? 그러면 끊어 있는 거야. 네 개로 끊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첫 닭으로 밥을 지어 두 회우로 썩 나서니 이렇게 하면 세 번 끊어 있으니까 사음보가 되겠지. 사음보. 음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걸음보자야. 우리가 보행자 하는 그 보자 있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 가서 쉬고 두 걸음 가서 쉬고 세 걸음 가서 쉬고 네 걸음 남았으니까 전부 다 덩어리로 하면 사음보가 되겠지. 이렇게 둘, 셋, 넷. 이게 사음보라고. 자, 민요인데다가 사음보다. 원래 민요는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가 기본이거든. 얘는 사음보 민요야. 자, 그러면 본문 해석하고 나서 표현법도 보고 다 보도록 하자. 자, 보자. 에헤, 남산 및 남도령아, 서산 밑에는 서처녀야. 자, 눈에 띄는 게 뭐지?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는 서처녀. 이렇게 운을 딱 맞춰서 얘기한 거야. 어? 딱 맞춰서. 자, 그런데 선생님 봐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해야 돼. 남산 밑에는 뭐, 서산 밑에는 이렇게 짝이 되잖아. 우리가 말대꾸 하는 거 알지? 말대꾸. 말대꾸처럼 이렇게 앞에서 뭐 하면 뒤에서 짝이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야. 대꾸법 잘 모르면 말대꾸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남산 밑에 그랬더니 뒤에는 서산 밑에, 남도령 그랬더니 서처녀, 이렇게 짝이 되는 걸 대꾸법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처녀, 대꾸법을 사용했으니까 운율적인 느낌이 나고요. 노래 같아요. 그 다음에 남도령은 남자고요. 서처녀는 여자지요. 어떻게 하냐면 금강산 유람가제. 그러면 같이 한단 말이야. 같이. 남녀가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됐지? 남도령 서처녀는 모이는 김에, 자, 둘이 모였으니까 강원도에 가서 우리 좋은 경치 보면서 즐기자, 같이 놀러 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모인 김에 놀러 가자. 그러면 이 유람은 여행 가자 뭐 그런 뜻이 되겠지, 그지? 금강산 유람하고 이번에는 여행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했냐면 볼까? 첫 닭부터 볼까? 첫 닭으로 밥을 지어 뭐 두 회우로 썩 나서니 이렇게 돼 있지. 첫 닭이 울고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두 회 울었대. 그럼 시간이 지나간 거야. 두 회 울었다는 얘기는 닭이 첫 번째 울면 첫 회, 두 번째 울면 두 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지나간 거지. 이런 거 우리가 문학수 배우면서 시간의 경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침에 닭이 울고 두 번째 닭이 울 때까지 썩 나서니 밥을 지어 먹은 건 첫 닭이 울었을 때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서는 것은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야.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간 거야? 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분주하게 움직인다, 막 바쁘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아. 큰 산으로 간 거지요. 큰 산에 가서 뭐 하는지 볼까? 올라가면서 울고사리. 아, 고사리 따라갔구나. 그러면 노동하러 간 거야. 먼저 울고사리 따고요. 내려오면서는 늦게사리 따고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런 거 다 됐고요, 됐고. 그러면 지금 큰 산에 왜 갔다고? 일하러 간 거지. 고사리 따고 개사리 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같이 일했구나. 그러니까 금강산 유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요. 됐지? 그 다음에 올방돌방. 자, 올방돌방 잘 몰라. 그럼 여기 표시 있잖아. 밑에 가봐. 올방 동글동글 나오잖아. 이거 갖다 해석을 갖다 껴맞추면 돼.
동글동글한 삿가리 나물 쓰고 삿가리 나물 떫은 돌가지 나물. 자, 돌가지라네. 도라지 나물이네. 그럼 여기 종류가 몇 가지 나왔나 볼까? 첫 번째 고사리, 게사리, 삿가리, 그 다음에 돌가지니까 도라지. 지금 나물 캐는 거야. 나물 캔다는 건 일종의 노동이라고. 힘들게 가서 캐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럭저럭 점심때가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점심 먹고서 나물 또 캐자. 그럼 여태까지 한 게 나물 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저 건너라 저 바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그러면 저 건너편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는 가봤더니 물도 깨끗하고 경치도 아름답다고. 그러면 여기 가서는 뭐 하는 거야? 즐기는 거지. 그러면 나물 막 캐다가 저 건너편에 가서 점심때쯤에는 이렇게 놀러 가는 거야. 즐기는 거라고. 이건 자연 친화라고 할 수 있지, 그지?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처녀 밥을 둘러보니. 자, 그러면 같이 간 거지. 나물 캐고 서처녀 밥을 이렇게 둘러봤단 말이야. 그럼 점심 식사하는 거지. 여우 같은 쌀밥에다가 독조기가 뭔데? 조기 한 마리. 조기인데 독조기니까 한 마리라고. 보리장을 발라놓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서처녀가 싸운 밥을 이렇게 보니까 쌀밥에다가 조기 한 마리에다가 고추장, 보리 고추장을 갖다가 조기에다 발라놨대. 그 다음에 남도령 밥을 끓여다 보니, 이번엔 처음에는 서처녀 밥을 봤어. 그 다음에 남도령 밥을 봤단 말이야. 남도령 밥을 끓여다 보니 수박 같은 꽁보리. 자, 그러면 쌀밥이 더 귀해? 꽁보리가 더 귀해? 쌀밥이 더 비싸고 맛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우 같다고 한 이유를 알겠지? 여우처럼 생겼다, 여우 같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러움이지, 부러움. 자, 서처녀가 싸운 밥은 쌀밥이야, 좋은 밥. 그러니까 딱 보는데 부러워한다. 그 다음에 남도령이 싸운 밥은 꽁보리밥이야, 꽁보리밥. 그럼 소박한 거지, 소박한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야. 여자는 쌀밥에다가 조기 한 마리 보리장을 발라가지고 왔고요. 남도령은 수박씨 같은 크기가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술 붙여놓고. 자, 그러면 보리장이 더 귀해? 된장이 더 귀해? 당연히 보리장이 귀하죠. 그러면 서처녀 밥은 밥도 좋고 반찬도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남도령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술 붙여놓고 서로 교환하여, 서로 바꿨어. 여기서 교환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이 펼쳐놓고 먹는다고. 함께 먹는다고. 점심 식사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때인고 백년기약 완연하네. 자, 그럼 둘이 밥 먹다가 눈 맞았나? 여기서는 점심 먹다가 식사가 마칠 때쯤 돼가지고는 백년기약. 즉, 여기서는 즐거움이 오래된다, 만족스럽다, 뭐 이런 얘기. 백년기약 완연하다. 원래 백년기약은 부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 여기 잘 어울려서 서로 펼쳐놓고 나누어 먹었잖아. 그러면 즐겁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 둘이 부부가 돼서 눈 맞았다는 좀 너무 논리적 비약이고, 같이 밥 먹으면서 즐거움이 백년기약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 얘기야.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못할까? 아니 놀고 그러면 놀아야 되겠지요. 마지막에 이렇게 밥 노동하고 난 다음에 즐겁게 식사하고 좋은 데서, 그러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삶의 건강함, 삶의 긍정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민중들이 부른 노래, 민요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는 긍정적으로, 현재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조선 후기 나물 캐기 노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거기 보면 나물이 4종류 정도 나오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져보니까 노동이 나물 캐기거든. 자, 다른 노래 나물 캐기 노동은 되게 막 힘겨운데 여기는 그냥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이거 기쁘게 힘 하나 안 들리고 재미있게 노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민중의 소박한 어떤 낙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나물캐기 노래인데 이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잘 들어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 나왔던 대꾸법. 이거는 운율이 나오고요. 운율이 나왔다는 건 노래 같단 말이야. 대꾸법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막 여기 가면 이런 거 다 대꾸법이잖아. 어? 올라가면서 울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올방돌방, 예, 석가리 나무, 올방돌방 요거는 에에다가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무, 이거 다 대꾸법이야. 대꾸법이 자주 쓰였죠. 왜냐하면 사음보인데다가 잘 들어 연속체라고 하는 거야. 연속체가 뭐냐면 사음보가 한 번 딱 나오고 끝이 아니라 쭉 가다 보면 계속 사음보 쭉 이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노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자, 선생님 봐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얘는 아까 대꾸라고 선생님이 그랬지. 뜻이 어때? 그렇지. 그러면 이건 대조법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은 대조법, 겉으로 보이는 건 대꾸법,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은 올라가서 남을 듣고 내려오면서 남을 듣고 올라가면서 남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지.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거 물어본다. 여기에서 시각적인 표현이 나와? 네. 어딘데? 그럼 여기 있죠. 서천여가서 나온 여우 같은 쌀밥. 쌀밥. 우리가 쌀밥을 어떻게 알아? 하얀 쌀밥을 눈으로 보니까 알죠. 그럼 이건 시각적임이지요.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꽁보리밥.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수박 같은 꽁보리밥은 여기서는 하얀 쌀밥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수박이라는 게 크고 거친 것을 말한다면 이거는 촉각이라고 할 수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쌀밥이 희다는 뜻이니까 이건 시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감각이 다르단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된장 한 술 붙여놓고 이 된장 있잖아. 아까 나온 보리장보다 맛이 없다면 요건 미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알겠지? 다시 여우 같은 쌀밥은 흰색을 강조하면 시각.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꽁보리밥은 이게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촉각이고, 그 다음에 된장, 이거 맛없는 거야 보리장보다, 그러면 미각. 감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써줄게. 여기 여우 같은 보리밥. 여우 같은 보리밥은 사실 흰색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비유적 표현한 거지. 이거를 여우처럼 생긴 보리밥, 부러운 밥, 직유법이야. 직유법.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저기 가봤더니 뭐 폭포가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거는 여기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남자 여자 같이 놀니까 이거는 공동체상. 공동체 남자 여자 공동체상. 건전한 거지 뭐 이거. 공동체상을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해됐지? 여기 지금 무슨 갈등이나 트러블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고 기뻐하잖아. 그러면 이건 공동체의 삶이고 긍정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봐봐. 마지막이다. 남하고 여. 이게 남하고 여 요거를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를 있잖아. 인간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야? 자연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나오는 게 아이고 좋구나 뭐 이런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감탄사도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나물 캐는 노래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 공동체, 뭐 민중의 공동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 그러면 긍정적 삶의 가치관을 노래하고 있는 조선 후기 민요야, 민요. 알았지? 자,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 사랑을 찬찬이라는, 딱 보면 알겠죠? 사랑을 찬찬. 근데 딱 보니까, 자, 눈에 띄는 게 있어. 뭐냐면, 찾아봐봐. 여기부터, 여기가 길어졌잖아. 세 줄이면 시조거든. 사랑을 찬찬, 억동요 뒤설게 지고. 이것도 사음보야. 알았지? 의미상 저렇게 나눈 거야. 그러면 사음보에 세 줄로 돼 있으면 당연히 시조인데 중간에가 길어졌잖아. 이렇게 여기 길어졌죠.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 사설이라는 게 뭐냐면 잔소리 넋두리 이런 거야. 길어졌다고. 자, 해석해 볼까? 사랑을 찬찬 억동요 뒤설버 지고. 찬찬이란 말은 찬찬. 자, 봐봐. 우리가 뭐 끈을 맬 때 찬찬 동요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찬찬이란 말은 꼼꼼하게 혹은 차근차근. 자, 사랑을 차근차근 억동요. 이거는 얽어매는 거야. 뒤설버는 등에 지고 가는 거야. 뒤설버지고. 뒤설버지고를 다 등에 지고라고 하자. 자, 뒤설버 한 덩어리로 하여. 자, 그럼 봐. 이거 해석해봐. 뭐냐면 사랑을 있잖아. 차근차근 꼼꼼하게 얽어매어 단단히 묶어 뒤설버 하나로 모아서 등에 지고 간다고. 사랑을 이렇게 해서 간다고. 준룡은 아주 높은 산, 아주 높은 고개를 말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사랑을 있잖아. 사랑을 꽁꽁 매가지고 얽어맨 다음에 등에 지고 저 높은 산, 높은 고개에 올라갔어. 허요이, 태우지? 호적 올라간 거야. 힘들게 올라가겠지, 그지? 일단 태산준룡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뒤에 뭐 하고 있어 지금? 사랑을 꽁꽁 찬찬 얽어매고 등에다 쥐고 가고 있잖아. 그럼 등에다가 이런 걸 쥐고 가니까 여기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자, 그것을 모르는, 뭘 몰라? 여기다가 사랑을 차근차근 매가지고 얽어맨 다음에 등에 지고 태산준룡을 넘어가는 그 사실을 모르는 번님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만 버리고 가. 뭘? 사랑을. 그렇게 했잖아. 모르니까. 태산준룡 넘어가는데 호적거리면서 가니까 야, 그 무거운 거 그거 등에 지고 뭘 가냐. 그거 버려. 힘든데. 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떠들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을 버릴 수 있어? 못 버리지. 가다가 자질려 죽을 망정. 눌려서 죽어. 압사하는 거지. 뭐해? 찬찬 동요맥을 등에 지고 있는 저 사랑에 눌려가지고 죽을 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자, 맨 끝에가 핵심이야. 뭔데? 아니 버린대. 무엇을? 사랑을.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자, 여기는 사랑은 있잖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꽁꽁 동여매고 등에 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게 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알았어? 물건이 아니야. 사랑은 있잖아. 행복하겠지. 물론 사랑은 행복하겠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원래 사랑은 그런 거야. 힘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을 힘들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사랑의 과정은 쉽지는 않아. 누구나 다
고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닥친단 말이야. 그때 되면 버릴 거야? 못 버리지.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사랑의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난 끝까지 포기 못해. 끝까지 사랑을 이룰 거야.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여기도 대조법이 나오고 있죠. 대조법.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야, 그거 버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안 버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조란 말이야. 내용상의 대조. 대조 나왔을 또 그러면 봐봐. 위에 거 나물 캐는 노래도 대조 나오잖아. 오르며 내리며 대조 나오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제 공통점을. 자, 이따 문제 푸는 거 문제 풀어봐. 나오지요. 그다음에 반복법. 뭐 나는 아니 버리겠다. 난 끝까지 안 버리겠다. 뭐 반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거 대조적인 표현이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거 까먹지 말고 대조야 대조. 그다음에 역설법. 자, 역설법 잘 들어. 역설은 죽는데 아니 버린대. 원래 죽으면 죽을 것 같으면 버려야 되겠지. 근데 사랑이니까 죽더라도 안 버릴 거야가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겉으로 말이 이상해, 모순돼. 근데 의미를 해석하면 그렇네, 맞네. 그러면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깔려 죽어. 그럼 버려야지. 근데 안 버린대. 근데 여기다 해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깔려 죽어도 죽는 게 낫지 버릴 수는 없어. 해석되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아까 나온 대로 한다면 감각적인 부분이 있어. 감각이 어디냐면 이거야 이거. 잘 들어봐. 감각. 허위허위 넘어갈 때 이거는 시각이지. 이걸 어떻게 알아?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넘어가. 그러면 그건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이거를 갖다가 확대하면 뭐냐면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사랑 말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뤄야 되는 뭐 성과라고 해도 좋고 업적이라고 해도 좋고 알았니?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좋고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꼭 사랑뿐이 아니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나 이거 일을 해내야 돼. 끝까지. 버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그렇다면 이 내용은 화자의 의지적이냐. 의지적인 뭐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 맞았어. 의지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요게 사랑을 찬찬하는 시조의 내용이었어. 사설시조니까 작자미상 민중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나다의 다. 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까지 가야 되겠네. 두루 삼아. 왜냐면 사음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시조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음보가 되는 거야. 글자 수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것도 사음보란 말이야. 모시가 뭐야? 모시. 여기서는 모시라는 건 원래 새모시가 뭐지? 가는 모시는 여름에 시원한 그 옷감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질긴, 부드러우면서 질긴 모시를 이리저리 삼다라는 말은 만들다, 즉 그걸 그 모시를 만들다 이런 얘기야. 여러 번 삼다. 미안해. 삼아 두루 삼아. 그러면 이거는 삶고 또 삶는 거니까 이거는 그 모시 만들 때 여러 번 삶는 거야. 과정이야, 과정. 여러 겹으로 꼬아. 요 감삼다가 꼬다는 얘기야. 꼬다. 모시를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가 비벼 꼬아 있는 거. 꼬아. 그래갖고 모시를 쫙 연결이 되는데 그게 비벼가지고 쫙 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봐봐. 모시를 만들 때 있잖아. 계속 꼬아가지고 또 다른 꽁과 연결해갖고 계속 길게 꼬았다는 얘기야. 첫 번째 내용은 초장의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중장 볼까? 중장 길어졌어. 자, 봐봐. 길어졌지?
중장이 길어지면 아까 무슨 시죠? 사설시조라 했잖아. 사설시조. 중장이 초장, 중장, 중장. 두 번째가 길어지면 사설시조라고. 자, 사설시조. 중장 한번 볼래? 자, 가다가 한가운데 똑 하고 끊어지거든. 자, 뭐가 끊어진 거야? 모시실이 끊어진 거야. 가다가 중간에 모시실이 뚝 끊어지거늘 호치단순. 자, 밑에 있다 호치단순. 하얀 치아 붉은 입술. 보통 이거 미인이라고 얘기하지. 자, 여기서는 지금 모시실을 비비 꼬아서 감삼다가 이게 뚝 끊어지잖아. 그러면 그 모시실을 만드는 호치단순으로 그러면 입으로다가 흡바라 이렇게 흡입하는 것처럼 묻혀. 끊어졌으니까 묻힌 다음에 감바라 나왔네. 흠뻑 바라 이로 감아 바라. 입에다 놓고 실이 끊었으니까 붙이는 거야. 이제 입에다 놓고 섬섬옥수 이건 아주 고운 손이잖아. 손. 그러면 여기 봐봐. 이 호치단순하고 섬섬옥수는 모시실을 있잖아. 그걸 감삼는 그 아낙네를 말하는 거야. 여자들. 근데 이건 아름다운 미인이고 이거는 아주 고운 손이거든. 근데 그 여기서는 모시실을 감삼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야. 섬섬옥수로 두 끝을 마주잡아 비벼가지고 이으리라. 저 모시를. 되니? 다시 한번. 모시를 이렇게 감싸봐. 비비꽈가지고 또 비비꽈가지고 쫙 이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실이 뚝 끊어지면 입에다 대고 침 발라가지고 또 비비꼬아서 손으로다가 비비꼬아서 계속 모시실을 이어간다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떠올라야지. 노동. 오, 나물 캐는 건 노동. 맞았지? 우리님 사랑 그쳐갈 때, 우리님하고 사랑이 끝나갈 때,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님하고 사랑이 잘 안 될 때 계속 이어가겠다. 뭐처럼? 모시처럼. 됐지? 자, 그러면 사랑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지. 그지? 사랑이 끊어지더라도 다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 모시같이 나오면 지규법이라고 비유적 표현지. 지규법 이걸 알 거야. 사랑을 모시하고 유사하게 얘기하고 있지. 모시끈이 끊어지면 이어가고 사랑도 끊어지면 난 계속 이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끊어지는 건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그 이어가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아까처럼 확장하면 사랑 말고 이걸 인간관계로 확장하면 어떤 사람하고 잘 못 지내. 잘 지내다 뚝 끊어졌어. 그래도 나는 다시 잘 지낼 거야. 이런 얘기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럼 결국은 모시의 시를 이어가는 것은 정성이고 관심이야. 열심히. 사랑도 마찬가지야. 정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문제 풀어보시오. 자, 1번부터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이용한 거다. 자, 어떤 대상을 그와 유사한 대상을 통해 이해했거나 표현하면 그걸 은유법이다. 은유적 사고다. 표현법은 은유와 직유, 은유적 사고의 결과다. 자, 우리가 무엇이다가 은유잖아. 얘가 이게 은유라고. 직유는 뭐냐면 뭐뭐 같은 뭐. 예를 들면 A 같은 B 이렇게 하면 이게 직유가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모두 은유적 사고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은유적 사고는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자,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받아들이려고 한다. 한편 어떤 대상을 그와 인접성을 가진 사물로 지시할 환유적 사고는 자, 인접성. 가령 주전자가 끓는다 라는 말을 주전자 속에 물이 끓는다 라는 환유적 표현으로 주전자가 끓는다 라는 말은 원래는 이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죠. 원래 주전자 안에 물이 끓잖아. 근데 주전자가 끓는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주전자가 끓는다로 들리지만 주전자 속에 물이 끓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안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도 알아들어. 주전자는 주전자 속의 물과 가까운 존재하는 사물이다. 환유는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을 높이거나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높이는데 좋다. 그러면 봐봐. 이런 표현들은 문학에서나 가능한 거야. 문학적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까? 여기 두 가지만 하면 돼. 뭐 은유적 사고하고 환유적 표현하고 요것만 하는데, 자, 가에서 첫 닭이 울어라는 말. 첫 닭이 울었다는 건 뭐야? 아침의 시작이라고. 나에서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님과 사랑을 체념하라. 둘 다 환유적 사고에 해당하겠지. 비슷한 걸 얘기했으니까. 닭이 운다. 여기서는 첫 닭이 울어 이른 아침. 언어의 경제성을 높이잖아. 그 다음에 그만하고 버려라. 님에 대한 사랑의 체념을 저렇게 얘기한 거야. 돌려 말한 거지. 응?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닭이 울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첫 닭이 울었다라는 뜻은 처음에 뭐라 그랬지? 첫 닭이 울었다 그러면 인접성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니까 환유적 표현이지만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이건 잘못했지. 그만하여 버려라 라는 얘기는 은유적 사고에 해당되겠지. 은유적 사고. 왜? 추상적 개념이잖아 이게. 뭔데? 사랑이잖아 사랑. 됐어? 네. 님과 사랑에 대한 화자의 체념. 그럼 사랑을 얘기했으면 은유지요 이건. 얘는 지금 이거 언어경제성 환유지만 얘가 틀렸지 그지? 틀렸어. 아니 여기서 틀렸다고 하면 되지. 여기서 틀렸죠. 나는 환유적 표현이 아니야. 그 다음에 가에서 백년기하고 완연하네라는 말로 자연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억동여 뒤설머지고 라는 말로 님과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느끼는 표현은 원래는 점심밥 먹고 자연을 느낀다 이 말이 틀렸구나. 백년기약은 점심밥 나눠 먹는 즐거움을 말한 거지 자연 속에 느끼는 화제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알았니? 그러면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된장 한 술 붙여놓고 3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된장 한 술 붙여놓고 라는 말은 맛없는 꽁보리밥이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아니고요. 음식 얘기한 거야. 음식 얘기. 그 다음에 초라한 밥이니까. 그 다음에 다에 한가운데 또 끊어졌다. 이거는 인간관계 사랑이라 그랬지 그지? 모시를 삼다가 모시가 끊어진 거지 라는 얘기. 님과 이별 아니고. 위에서 말한 대로면 한가운데가 또 끊어진 거는 모시 실이 끊어진 거지. 자 지금 해석이 틀렸어. 얘 틀렸고요. 얘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 그 모른 번님네들 말로 님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요. 왜 그렇게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가니?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했잖아. 다에서 호치 단순으로 흩빨고 간빨아 라는 모시를 삼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야.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나하고 나는 환유적 표현이 아니죠. 환유적 표현은 봐봐. 호치 단순 이게 누구라 했어? 여인이라고 여인. 그러면 이건 환유가 아니라 은유가 돼야 되겠죠. 알았지? 이것도 틀렸다. 환유적 표현이 아니다. 얘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나에서 가다가 깔려 죽음. 님과의 사랑은 버릴 수 없는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짐에다 빗댄 거지. 사랑을 깔려 죽을 만한 짐이다. 빗대어 표현했어. 그 다음에 다해서 저 모시 같은, 이거 직위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모시 같은, 이거 모시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사랑을 모시에 비유했어. 그러면 이건 비유적 표현.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나하고 다, 그럼 모두 은유적 표현이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사랑을 못이 같다 그랬고, 못이가 끊어진 걸 여기 있잖아. 가다가 깔려 죽는 걸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걸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다해서는 모시처럼 이으라고 했는데 그건 추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5번이죠. 다음 2번 올게. 기억하고 니은. 자, 보세요. 기억. 위에 봐. 자, 기억 찾아봐. 기억이 어디 있는지. 일단 큰 산. 여기 가서 모여가지고 나물 캐고 즐겁게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태산중년. 이거는 사랑을 짊어지고 넘기 어려운 힘든 고개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해석의 시어에서 적절한 거. 기억과 니은은 생계를 위한 노동 공간이다. 아니죠. 니은이 아니지. 기억은 맞아. 나물 캐러 가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은 미래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정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 자, 낙관이면 좋은 건데 고봉중령은 너무 힘든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3번. 기억의 삶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 삶에 대한 인식이 아니잖아. 사랑에 대한 인식. 그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공간이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지. 그치? 이거 알겠지? 큰 산 가서 도시락 먹고 즐기잖아. 그러면 긍정적 인식이지. 맞았지. 그런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는 사랑이 오히려 부각되는 거야. 난 사랑하니까 이걸 넘어갈 수 있어? 버릴 수 없어. 이런 거니까. 부정적 인식의 심화는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인정을 나누며 그치 같이 노동하고 밥 나눠 먹고 즐겁게 기쁨을 느끼는 공간이고, 여기는 가상 속의 상황. 자, 사랑을 아까 얘기했잖아. 힘겹게 이어가는 걸 마치 고봉중력,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간다고 표현한 거야. 그렇지요? 설정 공간이죠. 맞았어. 정답. 이 고난은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힘겨움이야.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경치를 감상하며 흥취를 즐기는 공간. 자, 아니야, 경치 맞아. 왜 맨 끝에 일하고 밥 나눠 먹고 즐겁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맨 마지막 줄 봐봐. 뭐라 놨어? 맨 마지막에 아니 놀고 못할 건가? 놀아야지요. 서류적 표현이잖아. 놀겠다는 거니까 흥취의 공간 맞았고요. 니은은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겹지만 사랑을 이어가고 그렇게 사랑을 하겠다라는 고통의 공간이고, 고통이지만 참겠다는 공간이고. 알겠지? 4번이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복일 참과하여 가를 감상했대. 나물 캐는 노래. 가는 나물 캐기라는 노동을 소재로, 아까 얘기했던 거야. 노동의 노랫말은 노동의 대상의 특성에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적인 성격을 띄어. 실무적인 뭐야? 어떻게 생긴 게 나물이야. 어디 가면 캘 수 있어. 나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나물 캐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민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흥미도 나오고요. 남녀노소 연애 감정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논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들어봐. 보기가 이거야. 보기에 없으면 밑에 거 아무리 맞아도 틀린 거야. 알았니? 자, 1번. 자, 봐봐. 남산 및 남도령, 서산 및 서천여. 대상임을 지칭하는데 말소리의 유사성. 아까 선생님이 뭐라냐면 언어유희라고 그랬거든. 남쪽이니까 남도령, 서쪽이니까 서천여. 장난친 거야. 말장난.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왔냐면 잠깐만. 해학적 표현으로 노랫말의 논리적 성격. 자, 선생님 봐봐. 이 언어유희면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이렇게 막 운자를 맞춘 것처럼. 그러면 이거 해학적이야. 근데 위에 보니까 논리적 성격이 들어진다. 자, 선생님 뭐 논리적 성격. 위에 논리적 성격 찾아야 돼. 논리적 성격 있어? 아니요. 뭐 있나요?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노동요는 자 노동의 대상 사실정보 식물 자 흥미롭게 자 놀이의 성격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네. 그거 맞는 거야 이거. 2번 올라가면서 올고 이것도 언어유죠. 올 쓰고 떫은 돌가지나무. 자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을 설명. 그렇지. 자 여기는 요것만 맞았으니까 언어유라고 하지 마. 노동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은 실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실무적인 성격이 뭐라 했어? 이거 민요를 보면 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거든. 정보를 얻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장면을 보면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여기도 쓰고 떫은 돌. 자 그러면 올 그러면 여기 남 똑같이 발음과 관련된 언어 유희라고 본다면 얘도 있잖아. 이거나 이거에 해당된다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알았어? 왜냐하면 봐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이게 무슨 정보야. 올라가면서 고사리를 땄는데 올자를 맞춘 거야. 이건 정보가 아니지, 그지? 정보라면 뭐라 그래? 아까 내가 했잖아. 무슨 생김새, 색깔, 모양. 그래야지 그걸 민요를 보면서 그게 고사리구나. 그게 미나리구나. 그게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 알 수 있는 게 실무적인 정보라고. 근데 얘는 올라가면서 꺾고 그 다음에 도라지 맛은 쓰고 떫은 도라지. 이건 맛이잖아. 요건 정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노랫말에 실무적인 성격이 들어진 건 아니죠. 됐어?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보면 막 올라갈 때 올방돌방 막 이런 거 나오거든. 동글동글. 나물 캐는 사람들이 있잖아. 생김새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올라가면서 올고사리는 사실적 정보가 아니다. 실무적 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알았지? 네. 실무적 정보도 있어. 동글동글한 모양. 그 다음에 쓰고 떫은 거 이런 건 맞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며 올고사리는 실무적 정보가 아니라 언어유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늦게살이, 삿가리나물 이런 것들은 자 종류다. 사물의 종류고 여기서 노동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봐봐. 늦게살이. 늦게살이가 뭐야? 늦게살이요? 왜 늦게살이야? 늦게살 아니. 그치. 늦게 나는 거. 삿가리나물은 뭐야? 삿가리나물이 뭐야? 잘 모르겠어? 네. 자, 아까 내가 그 설명을 자세히 안 했나 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뭐냐면, 자, 삿갓처럼 모양이 있는 게 삿가리나물. 정보 맞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쓰고 떫은 게 도라지. 네. 맛이 쓰고 떫다는 정보. 맞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늦게살이는 늦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 나물이지. 얘도 나물이지. 그지? 그냥 나물 종류 얘기한 거라고. 여기 뭐 삿갓처럼 생겼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얘 나물 종류 맞지, 그지? 네. 그러니까 나물 종류는 이런 나물이 있고 이런 나물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실무적 성격이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둘러보는 서처녀 밥, 끌러나 보는 남도령의 밥을 차례로 묘사했지, 그지? 서로 뚜렷이 대비되지. 대비가 대조야. 대꾸와 대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노랫말의 논리적 성격이 흥미롭다. 또 아예 논리적 성격은 여기 또 나왔네. 여기 있죠? 연애 감정, 이성 감정, 서로 뚜렷이 대비되고 장면을 흥미롭게 하는 논리적 성격이라고 얘기 나왔죠. 흥미를 유발하는. 됐지? 네. 나왔잖아. 사물의
종류, 실제적인 정보. 자, 사물의 특성이나 사실적인 정보, 실무적인 정보. 노동의 대상이나 특성.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여우 같은 쌀밥,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 나왔네. 점심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거는 시각에 가깝다. 하얗다면 수박씨 같다. 이거 거치다. 미안해. 미각이라고 했지? 어? 네. 거치. 미각이라고 했나? 찾아봐. 이게 거치는 거니까 촉각이네. 미안해. 네. 그지? 이게 수박씨 같은 게 거칠다면 촉각이야. 어? 감각 표현 맞지? 비유를 활용해 흥미롭게 제시하는 노랫말의 놀이적 성격이 뚜렷하다. 장면 흥미롭게. 자, 또 나왔어. 선생님 봐봐. 장면을 흥미롭게 놀이말 성격. 장면을 흥미롭게 놀이말, 놀이적 성격. 네. 이게 다 전부 다 보기를 통한 해석이야. 자, 그런데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이거는 정보가 아니다. 알았지?